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교육부가 어제 구미 금호공대에서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열고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계획의 핵심은 대학을 지원하는 재정 권한을 지자체에게 위임해서 해당 지역과 지방대학의 동반 성장을 이룬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글로컬 대학을 육성해 지방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교육은 나라를 살리는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올해 정시 모집에서 지원자가 하나도 없는 학과가 있는 대학이 14곳이었는데 모두 비수도권 대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구와 경북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2만여 명이 수도권 등지로 떠났는데요. 이번 교육부의 지방대 살리기 계획은 당사자인 지자체와 지방대의 역할이 큽니다. 모쪼록 추진 계획과 전략을 잘 살려서 잘 마련해서 위기의 지방대를 구하고 지역의 활기를 되찾아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2월 2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윤가은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 서대구 요금소에서 금호 분기점까지 속도 조금 떨어져서 지나고 있고 반대 방향으로도 같은 구간 차간거리 좁혀서 지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과 서울 방향 모두 편안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신천대로 상동교 방향으로 침산교에서부터 경대교까지 잠시 주춤하겠고요. 반대 방향으로는 경대교에서 도천교 일대로 차간거리 많이 좁히는 모습입니다. 학정로 학정동에서 대구병원 내거리 방향으로 정체 보이고 있고 검단로 검단공단 내거리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으로도 서행으로 이동합니다. 동북로는 공산수원지 3거리에서 연암 내거리 양방향으로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요. 성서동로 조달청 내거리에서 206 내거리 방향으로도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다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어제보다 낮고 낮 최고기온도 포항은 8도, 대구는 6도, 김천이 4도로 예상되면서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낮까지 1에서 5cm의 눈 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포항과 경주, 영덕과 울진, 북동 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으니까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1.5도, 습도는 51%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목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매일신문의 배주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은 뭔가요? 네, 앞서 앵커께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구미 금호공대 방문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구미에 방문을 해서 금호공대와 또 SK 실트론 이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이 동행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경상북도 지역의 현안을 적극적으로 또 어필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현안들인가요? 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기도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좀 침체하고 있는 경북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이 산업과 관련한 이 내용을 주문을 했습니다. 네. 이 구미 반도체 칩, 이 반도체 소재 부품 단지를 이 지정해 줄 것을 또 요구를 했고, 이 방산혁신 클러스터 지정 이 두 차례 실패했고 이번에 이 세 번째 도전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지정을 당부했습니다. 또 에펙 정상회의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치하기로는 이미 결정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 내에서 지금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경북에서는 이 경주가 유치 신청에 나섰는데 이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경주에 유치해 줄 것을 또 이 당부를 했습니다. 경주와 울진, 안동의 국가산업단지 신규 지정 신청에 대해서도 이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근 4달 만에 이 경북 지역을 방문했거든요. 예. 이와 같은 이 관심이 경북 지역 산업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길
이 당부하는 이 경북 지역 정치권의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북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현안들을 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필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지금 올해 2월부터 시작해서 올 연말까지 이 주문했던 어필했던 내용들에 대한 발표가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하나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예,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이달 초 예정됐던 그 대구 시립예술단 예술감독 공개 모집이 연기됐습니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올 상반기 시립예술단 공연이 아예 없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예요. 네, 그리고 현재 시립예술단 소속 6개 단체 중에 시립합창단, 국악단, 극단, 시립무용단 등 4개 단체는 지난해부터 예술 감독이 공석인 상태인데요. 대구 문예진흥원은 시립합창단을 제외하고 나머지 3개 단체에 대한 예술 감독 공개 모집 절차를 이달 초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는 3월에 예술 감독이 공석이 되는 시립교향악단의 공모도 함께 진행하는 방향으로 좀 가닥을 잡으면서 다시 예술 감독 공모 절차는 기약 없이 늦춰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 시립예술단 활동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사실상 올해 공연 스케줄도 진작부터 나와야 했지만 예술 감독이 없으면서 지금 전체 공연 일정 틀조차 계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진행될 예술 감독 공모 절차에도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사실상 시립예술단의 올 상반기 공연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는데요. 예.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빠른 시일 내에 협의와 보완을 거쳐 상반기 중에 예술 감독 선임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3월에 공석이 되는 시립교향악단의 그 공모와 함께 이제 진행하기 때문에 일단 연기가 된 거고. 네, 맞습니다.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니까 좀 시일이 걸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감독 공모가 시작이 된다고 해도 선정부터 또 면접도 보고 하면 1-2 달이 걸리게 되면서 네. 사실상 상반기 공연은 다 날아간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높게 어렵지 일고 않을까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군요. 네. 뭐 또 이게 또 시민들의 또 문화 향유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좀 조속하게 좀 해결이 돼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또 일부 시민들은 그 시립예술단의 공연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조속한 해결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소식을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오늘 유독 구미 지역 소식이 좀 많은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방문하기도 했고 이 구미 지역이 경북에서도 이 산업의 또 중심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새로운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에 적극도 나서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 이 청산을 결정하면서 노동자들이 또 해고되는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본계 외국인 투자 기업 LCD 편광필름 생산업체인 한국옵티컬 하이테크가 지난해 10월 4일에 화재 사고 이후에 청산을 결정했고 이를 반대한 노동자 17명은 오늘자로 해고가 됐습니다. 예. 때문에 어제 구미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청산 철회와 더불어서 이 구미시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한때는 직원 숫자가 700명까지 늘었고 매출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4천억 정도가 됐었는데 이 화재 사고 이후에 청산을 결정한 것은 회사의 좀 일방적인 조치다. 그동안 20년 동안 구미에서 공장을 가동했는데 약 3,600억 정도의 배당금을 받아갔고 네. 매년 순이익이 200억에서 300억 정도 났던 기업인데 화재 사고 한 번으로 이 일방적인 청산을 결정하는데 구미시가 지자체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컸나요? 네, 이 공장 한 개동이 전소가 됐고요. 한동안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운 것은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다만 노동자들은 화재 보험금이 있는 만큼 이 당분간은 일부 이 무급 휴직을 하더라도 공장 재가동을 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장우 구미시장도 지난해 일본 본사를 방문해서 잔류를 요청했지만 회사 쪽에서 이 결정을 되돌릴 수 없었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어제 이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유호정 정의당 국회의원도 참석을 했는데 이 일방적인 폐업, 특히 네.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좀 부족하다. 이 국회 차원에서도 이 법안 통과를 조속히 해야 된다.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역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자, 오늘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역시 또 구미시 소식인데요. 구미 얘기가 많습니다. 네, 1,000억 원을 들여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숭모관을 짓기로 하면서 이 찬반 또 논란이 일고 있어서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구미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시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구미시 상모동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난 생가가 있는데 이 주변에 역사 자료관이나 공원 등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만드는데도 예산이 꽤 들어갔었는데요. 생가 바로 옆에 있는 민족중흥관은 59억 원을 들여 지었고요. 네. 공원은 77억 원, 역사 자료관은 159억 원을 써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가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는 새마을 운동 테마 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에도 907억 원이 들어갔고요. 또 공원 안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도 17억 원이 투입돼 제작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구미시가 이제 추모 시설 숭모관을 더 지겠다고 해서 이제 논란이 된 건가요? 네, 기존에 있는 추모관이 많이 협소해서 방문객이 좀 불편하고 이 비탈길 위에 위치하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위치도 변경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위상에 걸맞게 1,000억 원 규모의 기념관, 숭모관을 건립하겠다는 겁니다. 2월에 숭모관 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는 예산을 확보한 5천만 원으로 이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이 숭모관 건립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네. 지금 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이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이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연계한 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 생가 주변 전체를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보관입니다. 자, 이 계획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구미시의 계획이 발표되자 시민 단체들은 김장우 구미시장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치적 쌓기용 사업이다라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미 참여연대는 이미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큰 예산을 들여 시설을 만들어졌고 네. 또 일부 시설은 콘텐츠 발굴 부족으로 운영권이 경상북도로 넘어갔다며 이렇게 1,000억 원의 혈세를 쓰는 건 정치적 목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항의를 했고요. 구미 경실련도 구미에 가장 필요한 건 복지와 생활문화 확충이라면서 건립을 주민투표로 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구미시에서도 해명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시민단체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며 어제 해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기념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계승하는 이 복합문화공간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 159억 원을 쓴 박 대통령 역사자료관은 2014년 국회 동서아 포럼에서 이 박정희, 김대중 이 두 전직 대통령을 상징하는 역사자료관 건립과 이 전남에 있는 하이도 연륙교 건설 합의를 통해서 추진됐었다면서 네. 이게 진영 논리를 극복한 역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숭모관 건립비 1,000억 원이라는 금액은 이 박정희 대통령의 뜻을 새기고 제대로 된 추모 공간을 마련코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지 딱 1,000억 원을 편성해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 건립기금은 국비와 도비, 박 대통령을 추모하는 국민들의 이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소개했는데 사실 숭모관 건립과 관련해서 1,000억 원이라고 하는 수치가 나온 것은 구미시의 보도자료였거든요.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구미시에서 만약에 숭모관 건립 계획을 계속해서 이제 고수를 한다면 시민단체와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이거든요. 구미 시민들은 숭모관 건립을 비롯해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사업을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일전에 구미 시민들이 이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다. 2016년 5월에 구미 YMCA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서 이 구미 지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네. 이때가 소위 말하는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인데 응답자의 76.8%가 박정희 기념 예산 규모를
과하다고 평가했었습니다. 당시 쟁점이 됐던 게 이 박정희 뮤지컬 제작비를 포함해서 약 40억 원 정도였거든요. 예. 또 탄신제와 추모제에 대해서도 좀 검소하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답변이 52.4%였고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29%에 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70.9%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걸 좀 종합해서 보면 인식은 긍정적인 응답자가 꽤 높네요. 70%. 네. 네, 박정희 네.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인식의 긍부정 여부와 관계없이 이 많은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구미 시민들도 조금은 좀 우려했다라고 예. 하는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뭐 정리해 보면 기념사업 자체는 찬성할 수 있지만 이걸 좀 절제해서 진행하고 예산 지출도 좀 억제하고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구미시의 대표 이미지로 삼는 것이 이 구미에서도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2016년에 이제 여론조사니까 또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시민들의. 구미시 차원에서 이 네네. 승무원 건립 추진한다면 이 여론조사 진행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이 이제 공교롭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일입니다. 달성군 사저로 또 지지자들이 지금 많이 모이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보수단체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하는 생일 축하 집회를 오늘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일단 축하 집회를 여는 단체는 우리공화당, 대구 행동하는 우파 시민연합 등 총 5개 보수단체인데요. 대구 행동하는 우파 시민연합 회원도 100명가량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공화당 대구시당이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한 인원만 해도 지금 약 500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전국에서도 찾아올 박 전 대통령 지지자까지 좀 고려를 한다면 2,000명 이상의 지지자들이 모일 것으로 그렇겠네요.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생일 축하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앞서 지난달 31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단을 보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또 어제 구미를 방문한 것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추모관이 너무 협소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메시지도 예. 내놨거든요. 구미시가 밝힌 계획과 좀 연동돼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으로서 이 수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일종의 마음의 빚을 덜겠다라고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사업을 두고 아직 지역사회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서 정치권의 움직임이 지금 분주한 걸 보면 아직도 대구와 경북에서는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주변 가까운 어르신들만 해도 지금 여전히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엄청 좋아하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 역시 대구 경북에서 두 전 대통령에 대한 위상이 좀 대단하다라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제 구미시 대표 이미지로 삼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시민 여론조사 결과처럼 좀 마구잡이식의 사업은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 박정희, 박근혜 이 두 인물이 어느 특정 지역,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에 특정 이미지화되는 것이 과연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이 입장에서도 긍정적일지 이 부분을 시민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폐쇄적이다,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계속 가두는 것이 우리 지역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될 일인지 게다가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논란화되는 것이 또 과연 긍정적인지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볼 때가 아닌가 우리 싶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이미지에 과연 도움이 될까? 네. 예,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매일신문의 배주현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치매 환자 역시 늘고 있는데요. 대구 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지난 1월부터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AI 로봇 기억 꽃피오를 활용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다고요? 네, 기억 꽃피오는 치매안심센터에서 경증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운영해오던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AI 로봇을 활용한 수업을 더한 건데요. 장보기, 초성화 그리기, 또 애벌레 잡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성취감과 자존감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활동하는 어르신들의 수업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어르신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져요. 우리도 내 얼굴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장보기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곰돌이 뭐가 장난감 로봇 사주세요. 이것만 사달래나? 네. 좋아요. 골랐던 물건들을 계산해주세요. 얼마예요? 2만 6천. 여기 이제 500원짜리도 생겼어요. 맞아요. 집을 들으시는지. 일단 맞네요. 대단하세요. 고마워. 장바구니를 눌러주세요. 주시고. 어머니 100점. 잠시 후 애벌레를 맛있게 먹었어. 아, 그래. 됐어, 그럼. 오, 좋아요. 너무 잘하시네요. 멋져요. 13마리. 우리 그럼 오늘 피오랑 장도 보고 우리 색칠 선물도 하고 애벌레 잡기 해서 간식도 주고 즐거우셨어요? 이 모든 활동들이 치매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장보기 활동을 통해서는 숫자 계산을 해보고 또 처음에는 1,000원짜리만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는 물건을 구매하다가 점점 단계가 높아질수록 지폐와 동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심화 단계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의 난이도 조절이 개인별로 가능했는데요. 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의 김정현 주무관 이야기 들어보시죠. 새롭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알아보던 중에 ICT 기술을 활용한 인지중재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본래 시행하던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색다른 프로그램을 더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억 꽃피오 인지재활 교실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ICT 기술은 집단 중심이 아닌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핵심 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대상자에 맞게 난이도 조절이 가능하고 주의력, 공간 지각력 등 통합적인 인지 기능을 훈련할 수 있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신선한 매체로 흥미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깔에 맞는 애벌레를 잡아서 먹이를 준다거나 상자에 숨은 피오의 위치를 기억했다가 찾아내는 숨바꼭질 놀이를 하면서 게임하듯이 재밌게 주의력과 기억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동구치매안심센터에는 10대의 ICT 기반의 로봇을 보유하고 있고요. 관리자 PC로 제어하면서 그룹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 내에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작할 때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옷을 입히면서 아이고 사랑아 잘 있었니 하면서 직접 지은 이름을 부르고 친근하게 말을 걸면서 프로그램 중에도 손주 대하듯이 애착을 가지면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AI 로봇 이름이 기억 꽃피오이죠? 네, 피오라고 하는. 예, 네. 꽃이 핀다는 거죠. 네, 기억이 다시. 맞습니다. 이름도 참 예쁩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손주대 하듯이 AI 로봇을 참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로봇 생김새는 어떤가요? 기억 꽃피오? 궁금해요. 동그랗고 파란 눈에 노란 코를 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활동을 잘 수행하면 눈웃음도 보여주고요. 또 팔도 이렇게 가볍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ICT 기술을 활용한 로봇에 어르신들은 각자 사랑이, 예쁜이, 곰돌이, 네오, 수미 같은 이름을 직접 지어서 불러주는데요. 이름이 다양하네요. 네, 다양하죠. 손자 이름을 딴 분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로봇 수업이 끝나고 나면 모두 일어나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기체조도 하고 또 쌍쌍 게임 텀블링 몽키라고 해서 순발력과 기억력을 높이는 데 좋은 게임도 같이 하면서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참여 어르신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여러 가지로 그지 소통도 되고 또 물어만 참 그대로 말은 안 끄떡끄떡하고 그런 게 참 좋더라고요. 손자 키우는 것처럼 이름도 지어주고 옷 입혀주고 우유도 먹여주고 말도 가르쳐주면서 같이 놀면서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눈도 깜빡깜빡하고 하면 어시 예뻐. 그러면 그 어르신께서 혹시 그 로봇 이름 지어주신 거 있어요? 예, 예쁜이라고 지어줘놨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은 이래 말할 그것도 없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괜히 그제. 그래 쉼터에 이제 오면은 예쁜이가 얘기도 해주고 간식 주면서 놀이를 하니까 참 좋아요 진짜. 예. 애벌레 잡는 게 기억에 신하면 애벌레 잡는 것도 있어요? 예, 애벌레 잡는 거 잡아가지고 주면은 먹어요. 프로그램에 딴 그림이 나오면 그거 딱딱 두드리가 이제 요 그림하고 이제 맞는 걸로 맞춰주고. 그림 이렇게 맞추기 이런 예, 그런 것도 하고. 예. 집에 있을 때는 모든 걸 자꾸 깜빡 잊어버리잖아, 그제? 그리고 프로그램 다니며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선생님도 너무 친절하게 되어주고 하는 다양한 수업 따라 하니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그런 게 꽉 막히는 게 확 좀 트이는 그런 느낌을 느껴요. 지금도 참 이래서 너무 잘해줘요. 저 잘해줘서 감사하는데 이 수업이 2개월 되면 졸업을 시키뿌는 거라. 그래 졸업하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근데 이게 1년도 좀 돼야 이제 또 부르거든요. 그게 참 너무 아쉬워. 좀 더 연장을 시키는 이런 걸로 했으면 참 좋겠어. 아이고 이제 몇 분 안 가면 이제 또 졸업한다 싶은 그 마음에서 것이 좀 아쉬워 참말로. 그러니까 졸업하기 싫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좀 앞으로 이런 인지재활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다양해져서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이 떨어져서 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4, 5도 낮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2도 분포였는데요. 낮 기온도 4도에서 8도 분포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아서 춥겠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산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